피자, 우세한 손으로 라켓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전완근이 Hi guys, it's your language babe G1 and today I am going to talk about language interference. Many of you guys have been asking me in the comments about language interference. So what is language interference? Language interference is when the rules and the sounds, the words of one language get mixed into another language that you're speaking or writing. So it's a fancy way of saying it gets mixed up. 언어끼리 섞이는 현상을 말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 거를 보고 아 이거 걱정을 하시는구나. 제가 보는 간섭 현상은 언어 공부에 있어서 불가피한 존재. 이중 언어 화자 뇌에서는 후보 단어 2개가 떠올라요. 언어학에서는 이거를 co-activ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가피한 현상이거든요. 제가 오른손잡인데 매일매일 테니스를 친다거나 배드민턴을 치면 제 오른손 우세한 손으로 라켓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전완근이 왼팔에 비해서 두꺼워질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한쪽 전완근이 짝짝이가 된다는 이유로 그걸 그만두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섭이 있다고 해서 언어 공부를 안 할 거냐, 이게 언어 공부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은 언어 간섭이 왜 불가피한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언어 공부에 false friends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끼리 생긴 거는 똑같은데 뜻이 아예 다른 거. 자, 독일어, 영어 사이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독일어를 처음 배울 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에요. 예를 들어 gift, 독일어로 gift, 영어로는 선물이죠. gift. 독일어는 독입니다. 독. 중성 명사고요. das Gift. 독이란 뜻이에요. 독. 그거 진짜 헷갈리는 거. bekommen. 독일어 동사들을 보면 영어랑 비슷하게 생긴 게 많아서 처음에 도움을 받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ich esse, I eat, ich gehe, I go. ich bekomme, become이랑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become은 뭐뭐가 되다. 근데 bekommen은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ch bekomme Bier, 나는 맥주를 받는다, 나는 맥주가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eventuell, 영어의 eventually랑 비슷하게 생겼죠. 독일어로는 어쩌면, 혹시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결국 이런 뜻입니다. aktuell, 영어로 actually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독일어로 aktuell 그러면 현재, 최신 이런 뜻이에요. rat. 독일어로는 조언. rock, 치마예요. 근데 또 남성 명사 fabrik, 공장이란 뜻인데요. 영어의 fabric. 영어 프랑스어 사이에서도 가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journée, 뭔가 journey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행이 아니라 하루라는 뜻입니다. déception, 실망. attendre,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attendre, rester,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blesser, 상처를 입히다. 완전 préservatif, preservative, 방부제, 피임도구란 뜻입니다. 프랑스어 actuellement, 독일어 aktuell, 스페인어 actualmente, 전부 영어 빼고는 다 현재 이런 뜻인데 영어만 actually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어가 배신자인데 우리는 영어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유럽어에서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진짜 몇 개만 드린 거고요. 이제 같은 말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 제가 외국어를 많이 배우고 나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수하면서 저도 알거든요. 저도 실수할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느껴져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전치사가 틀렸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넘기는 겁니다. 제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원어민들도 실수를 해요. 다중인격자여서 뇌를 구획화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테니스를 치면 전완근 한 팔이 굵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crazy about something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crazy about something. 그러니까 뭐뭐를 엄청 좋아할 때. 이게 독일어로는 verrückt가 crazy거든요. verrückt. 근데 영어로는 전치사가 about인데 독일어로는 verrückt nach etwas. nach가 영어로 치면 after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verrückt nach etwas. 독일어가 추가되면 괜히 헷갈려요. 그리고 말이 헛나올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어는 je suis folle de toi. de랑 쓰여요. 전치사 de. 이게 영어로 치면 of잖아요. of. 그리고 wait for somebody, something. 독일어는 warten auf. 함정이 또 뭐냐면 이 auf 뒤에 몇 격이 올까요? 독일어에서는 격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3격이 올까요? 4격이 올까요? 이 격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ich warte auf dich. 4격이거든요. 직접 목적격이 옵니다. 프랑스어 attendre의 경우는 전치사가 없어요. 스페인어 esperar 이것도 전치사가 없습니다. think about, denken an etwas, penser à quelque chose, pensar en, interested in something, sich interessieren für etwas, s'intéresser à quelque chose, interessarse por, afraid of, Angst vor, avoir
Peur de, tener miedo de, depend on, abhängen von, dépendre de, depender de. 이건 똑같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 헷갈리는 게 재밌지 않나요? 전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 네, 진짜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통문장으로 외우는 게 그래서 가장 좋고요. 외우실 때 그 주어를 다르게 하고 시제도 다르게 하고 해서 문장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반복을 하시면 좋습니다. 전치사가 유독 헷갈리는 이유가 근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뭐 führ가 쓰이고 nach가 쓰이고 무슨 격이랑 쓰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wait for something, somebody. 왜 for이 쓰이나 이거를 막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쓰임새가 굳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동사마다 다르고 게다가 또 언어마다 다르니까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헷갈립니다. 게다가 영어만 하시는 분들은 쉬워요. 독일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에도 격이 있고 동사에도 격이 있어요. 축하하다, 이 gratuliere 이게 삼격이랑 쓰입니다. 삼격이란 게 그 간접 목적어 누구 뭐뭐에게 나는 너에게 축하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의 마인드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독일어로는 Ich gratuliere dir. Ich gratuliere dir.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음도 겁나 꼬입니다, 진짜. 이거 발음 꼬이는 거 일상이에요. 오히려 저는 영어 하나만 했을 때 발음이 가장 안 꼬였어요. Articulatory setting.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언어를 할 때 언어별로 쓰이는 근육이 다르니까 혀나 입술이나 턱이나 이 기본 세팅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를 스위칭할 때 이 세팅 값도 스위칭이 돼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알발음이 진짜 문제가 많은 발음이죠. 사실 영어 알발음은 쉬워요. 그냥 girl, rare, roastery 할 때 그냥 이렇게 혀를 말아서 발음을 하면 되잖아요. 프랑스어는 목젖으로 알 소리를 내거든요. rose répondre, réponse. 이제 스페인어는 혀 끝을 굴리는 거, perro. 독일어도 목구멍 알발음을 씁니다. grausam. 저는 이거 연습한다고 몇 개월 동안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또 영어는 S를 무성음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social. 성대가 진동을 안 하는데 독일어 S는 유성음이에요. 성대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soziale Medien, sonst, Sohn. 근데 영어는 son, social media. 그래서 프랑스 하다가 스페인어로 넘어가고 또 독일어로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 세팅 값을 빠르게 전환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발음이 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겁나 헷갈리는 거. 같은 단어인데 발음이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유럽. 한국어로도 유럽이고 근데 프랑스어로 Europa. 에우로파. 그래서 예전에 그 독일인 앞에서 유로파 그러니까 너 유럽 발음을 왜 이렇게 프랑스어 같이 하냐? 그래가지고 피자.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바로바로 세팅값을 전환해서 올바른 발음을 내놓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글자가 다른 발음을 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 하하하 쓰는 거 있죠. 영어로는 HAHA인데 스페인어로는 JA. 이 JA가 독일어로는 yes란 뜻이에요. 야, John, 요한, Jean, Juan.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게 있어. 우리 되게 잘 지내. 우리 잘 맞아서 잘 지내. 영어로는 we get along well. We get along really well. 근데 이걸 독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wir verstehen uns gut. verstehen이 understand거든요. 그러면 we understand us well.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독일인을 본 적이 있어서 이거를 예시로 든 거예요. We understand us well.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어로는 on s'entend bien. 우리는 서로 잘 듣는다. Nos llevamos bien. Nos llevamos bien. llevar 이게 뭐 들다잖아요. Nos llevamos bien. 네, 이렇게 직역했을 때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표현을 찾아서 가져오는 그 과정이 섞여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 싶어. I miss you. Du fehlst mir. 이 직역을 하면 네가 나한테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에 너가 부족하다. Du fehlst mir. Tu me manques. 이것도 프랑스어도 똑같아요. 너가 나에게 부족해. 스페인어는 de hecho de menos. 그리고 I am hungry. 비동사가 쓰이죠. 독일어로는 ich habe Hunger. 그러니까 haben 동사 have, I have hunger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j'ai faim. 프랑스어도 그 avoir 동사가 쓰여서
내가 배고픔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어도 tengo hambre. 배고픔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만 비동사를 쓰고 다 이 가지고 있다 라는 동사를 씁니다. 아예 직역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 언어별로 존재하죠. Das ist mir Wurst. Das ist mir Wurst. 이게 나는 그거 상관없어. 근데 ich drücke dir die Daumen. drücke는 누르다고 Daumen이 엄지거든요. ich drücke dir die Daumen. 뭐 하여튼 행운을 빌어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뭐 fingers crossed, I got my fingers crossed for you 뭐 이렇게 fingers crossed를 하는데 독일어에서는 엄지를 뭐 찍어 누르 나와 봐요. avoir le cafard. 바퀴벌레를 가지고 있다. 우울하다. 바퀴벌레가 있으면 우울할 것 같습니다. 뭐 estar en las nubes. 구름 속에 있다. 딴 생각을 하다. 하여튼 굉장히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요. 네, 자아와 뇌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간섭은 불가피한 거고 한쪽 팔로 라켓을 계속 치면 이쪽 전완근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섭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간섭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겁나 빡세게 하면 간섭 현상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 동시통역을 현역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말이 있듯이 간섭이 무서워서 외국어 공부를 못하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섭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